이번 기회에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공식상에 나왔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마인 창업자가 만나면서 이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 지난 2월에 국무원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관례를 깨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발언도 했고요. 양회에서도 과학기술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의 발전을 계속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이나 첨단 산업 이런 분야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런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위에서 정부가 야 풀어 하면 그냥 일괄적으로 풀어서 오히려 규제가 적어서 개발이 쉬웠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빨리 성장을 했는데 또 성장의 과정에서 여전히 또 이런 좀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안면인식도 사실은 인공지능인데 중국이 또 굉장히 앞서 나갔죠. 근데 그게 사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안면인식 기술을 중국 정부가 주요 인프라나 일반적인 서비스에 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를 전부 다 완화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면인식 시대 중국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인권 침해라던가 악용되는 사례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적지 않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중국 내에서. 그래서 사실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는 체제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이나 첨단 산업 발전이라는 게 불가능해야 정상인데 이론적으로는 역설적으로 그런 권위주의 체제에서 첨단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아이러니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국은 지금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사실 기술의 주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술 봉쇄라던가 제재 이런 거를 사실 지금부터 그걸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쭉 들어보니까 중국이 진짜로 이 과학기술 분야에 관해서 아주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 한 분이 지금 요쯤 얘기했으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고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분이죠. 어떤 분인가요? Make America great again. but it'll ensure the future of technology.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keep it in this country. China is a competitor and others are competitors. We want it to be in this country and we're making it available. 不断壮大我国经济实力、科技实力、综合实力。 모든 이야. 것이 싸움이다. 모든 것이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뭐 관세, 뭐 무역 전쟁 같은 게 또 벌어질 것이다. 이건 좀 예상을 했던 국면인데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좀 허리 찔린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전쟁 언급조차가 좀 속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거. 전쟁 자체가 안 돼야 된다. 미국이 앞서가야 된다. 저 중립이고요. 갑자기. 일단 미중 관계는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과학기술은 또 어떻게 부딪히려나 좀 걱정도 되고요.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모두 좀 은밀하게. 불가능은 좀 할 수 있지만은.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부딪히는 시점은 조금은 상당히 미묘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등장한 시점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었고요. 묘하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기술 패권 국가로의 어떤 원대한 계획을 발표를
준비를 다 했는데 아이고. 사실 딥시크가 딱 발표되면서 약간은 조금 모양새가 빠진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완전 시선이 그쪽으로 확 쏠렸으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네, 불편하겠어요. 맞습니다. 또 이제 올해 3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투자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10% 관세를 추가하는 주고받고의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하. 그리고 또 이제 딥시크가 사실 알원을 공개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었는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적은 리소스로 이걸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다 공개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런 딥시크의 어떤 파격적인 행보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구글도 최신 AI 모델을 일반인한테 무료로 공개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운영하는 xAI에 GPU 칩 20만 장을 새로 투입해서 만든 모델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챗 GPT도 차세대 버전 공개 시일을 앞당겼고요. 네. 영향이 좀 있었네요. 네. 뭐 그거는 그 회사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긴 한데 이분께서 우리 큰 형님 럼프 형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3일 뒤에 역대급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스타게이트고요. 규모는 5천억 달러입니다. 엄청났죠. 규모가 5천원 달러면 얼마? 5조야 또 500조? 700조. 700조. 네,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의 오라클. 이 인물들이 여기 다 함께하는 건가요? 네,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한 것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초기에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앞으로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최첨단 인프라와 함께 수십만 개의 일자리도 만들겠다. 이런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의 AI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서 중국을 더 멀리 따돌리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딥시크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된 것이고, 이를 기점으로 사실상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준비 많이 해요. 매덕 좀 넣으세요 거기다가. 내가 개인 재산이요? 네. 매력 없어요. 그래서 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딥시크가 나왔는데 딥시크를 보면 분명히 최고 사양의 GPU를 썼을 거다.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딥시크가 고성능을 썼냐, 저사양을 썼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딥시크가 고성능 칩을 뭐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썼다. 그러면 사실은 수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반대로 그걸 쓰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큰 문제. 기술이 장난 아니구나. 기술로. 그렇게 비싼 걸 쓸 필요가 없고 훨씬 더 저사양 걸로도 최고의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상황 다 미국에게는 안 좋은 상황.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둘 다 문제네요. 근데 이 정도까지 오면은 미국이 뭔가 중국을 봉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러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효과적이지 못했다. 뭔가 구멍이 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은 좀 있습니다. 충분치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18년부터 반도체, 해양기술, 통신장비, 드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성능 칩뿐 아니라 저사양 반도체, AI, 양자, 생명공학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딥시크가 미국 AI 산업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라고 정의를 하고, The release of DeepSeek AI from a Chinese company should be a wake-up call for our industries that we need to be laser-focused on competing to win. 뿐만 아니라 또 2월에 트럼프가 엔비디아 젠슨왕과 비공개 회동을 가지면서 기존에 중국에 수출 가능하던 저사양 반도체인 H20도 통제를 해라.
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재 수위를 높여 더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딥시크에 한 번은 당하지만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의지가 읽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데 중국도 사활을 끌고 있는 만큼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 미국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물론입니다. 뭐 당연히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위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 딥시크 같은 중국 입장에서는 제2의 딥시크, 제3의 딥시크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CEO는 앞으로 3년간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에 3,800억 위안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런 수치는 알리바바가 지난 역사상 해본 적이 없는 규모의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또 바이두 같은 경우도 AI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텐센트 역시 AI 투자에 대폭 확대할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별도로 중국은 초기 자본금 6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2조 원 규모의 새로운 AI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이게 사실 중국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